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Diffusion Normalizing Flow고요. 어, 해당 논문은 여기 리미테이션에 적혀 있는 것처럼 기존의 Normalizing Flow 쪽에 단점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Normalizing Flow와 Diffusion의 리미테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Normalizing Flow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블 맵을 활용하기 때문에 토폴로지컬 컨스트레인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능상의 한계가 있어서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인버터빌리티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 아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 레퍼런스를 걸어 두었는데 이 논문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미저러브 인버터빌리티 테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레퍼런스를 걸어놨는데 거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t를 짧게 가져가게 되면은 리버스 프로세스가 학습이 어려워서 긴 t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디퓨전의 포워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데이터와 상관없이 노이즈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포워드 프로세스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가우시안 분포에서 기존 데이터의 디테일적인 특성들이 많이 사라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솔루션으로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와 디퓨전 프로바빌리티 모델을 함께 활용을 하여서 그 각 모델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 이름은 Diffusion Normalizing Flow에서 diffFlow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Normalizing Flow 입장에서는 이 노이즈 인젝션을 하는 것이 스토캐스틱을 줘서 익스프레시브 파워를 늘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Normalizing Flow와 이 diffFlow와의 관계는 이 딥플로우에서 노이즈를 인젝션하지 않는 즉 지로 노이즈를 하게 되면은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됩니다. 관련해서는 어펜딕스 A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퓨전의 입장에서는 포워드가 런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어서 적은 스텝으로 20배 가량 빠르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디퓨전 모델과 딥플로우의 관계는 딥플로우에서 런드 포워드를 스페시픽한 타입의 디퓨전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정확히 말하면 디퓨전의 포워드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은 디퓨전 모델과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자면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서 그 분포를 만들어내는 포워드를 거친 다음에 다시 포워드에서 그 노멀 분포에서 다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백월드 프로세스를 인버터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디퓨전 모델은 저희가 스터디에서 공유를 하는 그 디퓨전 모델이고요. 디프 플로우에서는 포워드 과정을 노멀라이징 플로우와 동일하게 활용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디프 플로우의 리미테이션으로는 그 포워드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노멀라이징 플로우와 디퓨전 모델이 관계가 있음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 런드 포워드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그 어널리틱한 폼을 잃어버린 점이 있습니다. 또 러닝을 위해서 그 추가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두 가지 모델을 함께 활용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디프 플로우 학습을 위해서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인의 속도가 많이 느려졌습니다. 물론 이 논문에서는
이 스토캐스틱 어드조인트라는 구현 방법을 통해서 메모리를 절약하고 학습 방법에서는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를 활용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DDPM에 비해서 느리게 학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네, 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속도 문제도 있는데 메모리 이슈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뭐야,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길어져서. 아, 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어드조인트라는 부분은 그 메모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정 부분에 대한 메모리만 스테이트에 대한 메모리 X들에 대해서만 저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추가적인 연산을 통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어서 후에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질문이 있는데, 네네. 그 PXT 기분 X0가 애널리틱하게 안 된다는 게, 이제 그러면은 저 위에 그 다이어그램처럼 포워드도 마찬가지로 저 F라는 네트워크를 통과를 이터레이티브하게 해가지고 나오나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디퓨전 모델처럼 한번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바로 계산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다 활용을 해서 로스를 흘리게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의 전반적인 결과물은 SD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데 ODA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봤는데 ODA에서 오히려 좀 더 잘 되는 것 같다라고 간략한 문장이 들어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웍들로는 그 노멀라이징 플로우와 디퓨전과 관련해서 연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그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가지는 바이젝티브한 그러니까 1대1 함수여야 되는 그런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함수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전반적으로 리버서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로컬리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스토캐스틱한 방법으로는 스토캐스틱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그 여기서 디퓨전을 활용을 해서 포워드와 백워드를 얼라인 시킨 것과 달리 좀 포워드와 백워드가 따로 노는 형태의 그러니까 리버서블한 부분만 가져오고 스토캐스틱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첨가된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퓨전 관련해서는 멀티 디멘저널 디퓨전 프로세스라는 게 이 디퓨전 뉴럴 SD라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관련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방법 설명에 앞서서 노멀라이징 플로우와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블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기존의 여기 CF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change of variable이라는 확률적 분이 일로 동일함을 통해서 백워드 프로세스를 인버스 펑션의 디터미넌트로 나타낼 수 있음을 활용하여 가지고 이 전반적인 인버터블 네트워크를 구성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 인버터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데는 뭐 글로우 논문 같은 데에서는 이 인버티블 매트릭스라는 것 자체는 인버터블한 매트릭스라는 제한 사항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특정 구조 사항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추가적인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좀 인버터블을 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2015년 디퓨전 논문에 나온 것처럼 포워드와 백워드의 KL을 줄여서 학습을 하는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디퓨전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는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와 디퓨전을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디퓨전의 포워드 프로세스의 드리프트 텀에 대해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통해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세타 항이 추가돼 가지고 수식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세타 항이 추가된 거를 백워드에도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플로우를 학습을 시키는 거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DDPM 등 디퓨전 논문에서 특정 타임 스텝에 대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 대신에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전체 프로세스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래젝토리와 T 스텝에 대해서만 KL을 학습을 하는 것과의 관계를 어펜딕스 B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등호가 성립함을 보이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라면은 이 트래젝토리를 t 텀으로 나타낸 다음에 KL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disintegration of measure theorem이라 그래가지고 KL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KL의 합으로 두 가지 KL의 합으로 얘랑 다른 것 하나의 텀으로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나머지 KL에 대해서는 K는 항상 양수니까 이 부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현에서는 그 로스에 대해서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이 가우시안 노이즈 델타와 관련해서 수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 델타라는 수식으로 바꾸면서 포워드의 익스펙테이션 텀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그 상수 몇 가지를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펜딕스 B와 C에서 나와 있는데 이 B와 C의 어펜딕스에 따른 방법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노이즈 텀과 그 다음에 플로우 로스를 주는 텀, KL 로스 텀 이렇게로 구해진 로스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 자체가 메모리 소비량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스토캐스틱 어드조인스 메소드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모든 값을 저장해서 백프로포게이션 하는 것이 메모리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활용해서 이 피겨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실제 가정에서는 델타 F와 델타 B, 그러니까 포워드의 델타 F와 델타 B, 그 다음에 F와 S가 다 필요한데 이 값 대신에 X를 저장을 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산을 해가지고 백프롭이 흘러오는 거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델타가 뭐죠? 델타가 그 디퓨전에서 이겁니다. GTDW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음, GTDW. 근데 저 임플리멘테이션 그러면 첫 번째 줄에 그 맨 끝에 위에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쓰셨는데 요거요? 아니요. 어, 그 까만색 점 위에 있습니다. 알고리즘 아, 원 위. 여기요. 네,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쓰신 밑에 까만색 점이요. 네, 여기. 아, 예. 그 다음 줄에 네. 그 끝 부분에 G 뭐 I 플러스 1 뭐 델타 그렇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GTDW가 델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델타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왜 거기 사이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 델타 가우시안 노이즈 아니에요? 저기 써 있는. 네, 맞아요. 가우시안 노이즈죠. 가우시안 노이즈가 거기 왜 들어갔죠? 그, 저, 그러니까 DW 텀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G랑 커플된 게 아닌 거죠? 아, 네네. GTDW에서 저 텀이 이거가 되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에 대한 부분은 이 방식으로 해결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레시브 트레이닝이라는 걸 진행을 했는데, 이 프로그레시브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학습을 할 때 델타 T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학습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델타 T를 키우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 이랬을 때 성능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굿 퀄리티와 하이 피델리티에 도움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할- 무슨 모티베이션이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 모티베이션을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썼다라고는 했는데 거기서 설명 부분이 짧게 적혀 있어서 제가 놓쳤거나 그냥 잘 됐다는 부분만 적혀 있거나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랬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빨간색 그래프처럼 그 유니폼하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샘플링하도록 학습을 하게 되면은 학습 안정성에 도움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자체에 한 16배 정도 빠르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위에서 잠깐 놓쳤는데 그 네. 포워드의 그 펑셔널 폼이 따로 뭐 제한이 돼 있고 그 안에 조금의 파라미터만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D 디멘션에서 D 디멘션으로 가는 그냥 임의의 뉴럴 네트워크인 거예요? 아, 이게 노멀라이징 플로우니까 리버서블 네트워크의 구조를 따르고 있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다음 결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일단 포워드와 어떤 포워드를 진행함에 따라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잘 남느냐. 처음에 그 디퓨전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하지 않고 이 최종적인 결과물로 나오는 라텐트가 가우시안 믹스처, 그러니까 가우시안 믹스처가 아니라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도록 데이터 상관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이기 위해서 이 러너블 포워드가 좋다. 그러니까 플로우를 사용을 해가지고 포워드 방식을 러너블하게 만든 부분이 좋다라는 걸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DDPM이 디퓨전을 대표하는 모델이고 FFJORD가 플로우 모델을 대표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디프 플로우가 디퓨전 모델에 비해서 기존의 데이터 분포를 고려를 해가지고 가우시안을 만든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로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리버서블에 대한 부분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그 가우시안으로 가는 것이 보장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고 풀 스페이스를 서포트하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프 플로우 같은 경우는 P 라지 T가 모르는 PDF인 거죠?
어떻게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샘플링을 할 때, 도메인 시프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샘플링을 할 때에는 그, 잠시만요. 도메인 시프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일단 진행을 하는 거는 여기 프로세스를 보면은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아, 이거는 트레이닝이구나. 그 처음 시작 지점은 동일하고요. 시작 지점이 동일한 거를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게 기존의 디퓨전처럼 하나의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라텐트 스페이스에서 정해져 있는 트레젝토리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 트레이닝을 보면은 이 노이즈에 대한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레젝토리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샘플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말은 VA에서 있는 그 문제점이 그대로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인코더가 프라이어로 보내지 않았을 때 학습 도중에는 가우시안에서 샘플한 애를 한 번도 복원한 적이 없는데 이제 테스트 때는 무조건 가우시안에서만 뽑아서 주게 되잖아요. DDPM은 무조건 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보내는 포워드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네. 여기선 그래서, 오히려 그걸 단점이라고 해서 네,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디퓨전만큼, 그러니까 디퓨전이 그렇게 보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 어느 정도, 보장은 못하지만 가우시안 분포로 보내도록 모델이 만들어져가지고 쓸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F랑 S가 인버터블한 관계인 거예요? F랑 네, 피규어 저기 S. 네, 네. 거기 보면은 노멀라이징 플로우처럼 한다 그래가지고 둘이 인버스 관계인가 궁금해서. F, 제가 좀 착각한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F가 포워드고 S가 리버스 맞나요? 그게 아닌가요? 피규어 보니까 화살표가 다 같은 방향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그 노멀 분포를 만드는 게 포워드고요. 그 그게 다음에 F인 거죠? 네, 그게 F고 그 다음에 되돌리는 프로세스가 백워드입니다. 그 둘이 인버스 관계인 거예요. 네, F가 인버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F가 하나가 있는데 이 포워드로 갈 때는 F를 쓰고요. 백워드로 갈 때는 F의 인버스를 씁니다. 인버스 그럼 매트릭스. S는 뭐예요? 네? S는 이제 S는 뭐예요? 디퓨전과 관련된 텀이죠. 이게 그 스토캐스틱 넣어주는 텀. 네. 스케일하고 그냥 노이즈에 넣는 함수인 거예요? S가? 네네네. 그래서 얘는 네. 인버터블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문이 그 장점을 가지고 와서 쓰겠다라는 부분은 좋은데 그 실제로 그렇게 가져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그 관련된 게 여기 이제 KL과의 관련성이랑 그 다음에 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그
서로 노멀라이징 폼에서, 그러니까 디퓨전 폼을 지우면은,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노이즈를 넣어주는 텀을 지워주게 되면은 노멀라이징 플로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런 부분 정도만 보여놔가지고 나머지, 그러니까 실제로 디퓨전의 장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유지가 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명확하지 않은데 결과물은 그런 것 같다. 이 정도인데 또 뒤에 결과물을 보시면은 DDPM의 발전 모델들보다는 성능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의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결과물들에서는 이제 라이클리우드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라이클리우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동등한 라이클리우드 디퓨전과 이 디퓨플로우의 동일한 라이클리우드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어펜딕스 H에서 어떠한 텀이 동일하게 되는지를 보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였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여기 밑에서 보실 수 있는데 비교를 했을 때 뭐 덴시티 이스티메이션 5가지 데이터 셋에서 3개 정도에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디프 플로우가 이 신테틱 2D 데이터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실제 샘플링을 진행을 해보면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좀 더 잘 표현을 한다. 왜냐면은 어, 그 정해져 있는 포워드 프로세스, 포워드 프로세스를 따르기 때문에 그 노이즈에 대한 텀을 넣어주는 방식이 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이즈를 넣고 빼는 거를 좀 배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마지막일 텐데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엠니스트랑 시파10을 활용을 하였고요. 여기서 이제 DDPM 최신 논문들이랑도 좀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성능은 좀 덜 나왔고 그리고 그래서 이 정도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모델에서 교외로 격가지로 나오는데 좀 고려를 해야 될 점은 이 T를 주는 거가 실제 샘플링을 하고 할 때 오히려 너무 길게 주면은 잘 안 되는 적당하게 0.1로 줘야지 샘플이 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길게 주면 노이즈가 이게 너무 무슨 값이에요? 이 T는 0.1, 0.5 이거는 이제 전체 그러니까 샘플링을 진행을 할 때 T를 어디까지 진행을 하는가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럼 0.1이면은 1.0에서 시작해서 0.1까지 가나요? 0에서 시작해서 0.1까지로 보는 그러니까 0에서 1 전체가 T가 백워드 샘플링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걸 0에서 1까지로 봤을 때 0.1이 0에서 0.1이고 이 0.01이 0에서 0.02 아니구나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아 이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설명이 이상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설명을 했었던 부분은 이 백워드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이즈를 조금 넣어주고 그러니까 0.01만큼 전체 트래젝토리 0.01만큼 넣어주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리컨스트럭션 자체는 쉬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되지만 실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잘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T는 0.1까지 하게 되면은
이 포워드는 이 정도로 되고, 그 다음에 샘플링, 리컨스트럭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샘플링 했을 때도 잘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를 0.5로 잡았을 때에는 노이즈가 좀 껴서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T가 1인 시점이 포워드에서 실제 가우시안 분포로 생각되도록 되는 부분일 때 그거를 좀씩 잘라서 쓴 거라고 봐야 되나? 그런 그냥 얘기인 것 트레인 같습니다. 타임에서 네. 얘기인 거죠. 트레인 타임에서 t를 0.1까지밖에 안 보여줬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되나요? 아니, 저 잘,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 일, 네. 일단은 길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플로우 모델이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 중앙이랑 오른쪽이랑 비교하면 더 노이즈가 낀 형태로 리컨스트럭션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모델의 한계 때문에 뭐 0.1까지만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런 느낌인데 이거 자체가 좀 말이 되는가 싶은 부분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그러면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 그 한 스텝마다 그냥 노이즈를 더해주는 게 이 논문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좀 헷갈리는데. 그럼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못 쓰는 거죠? 로블라이클리후드로 쓰는. 디퓨전 모델에서 쓰는 그 엘보를 쓴 거죠. 예, 맞습니다. 음. K의 마지막에 대해서만 써서 로스를 쭉 흘려보냅니다. 아, 이쪽에서 보내는 건가? 네. 그리고 그거랑 마지막에 대해서만 루스를 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각 T 스텝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써서 한 번에 로스를 흘려보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 로스 텀에 대해서 트레젝토리에 대해서 로스 텀을 유도를 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노이즈에 대해서 유도가 되는데 그게 이 2분의 1 델타의 베타 트레젝토리에 대한 텀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스토캐스틱 어드조인트 모델에서 여기 백프로파게이션에서 넣어줘서 흘려보내고 여기 로스식 여기 나와 있어. XN, L에 대해서 XN에 대해서 흘려보내는 걸 쭉 가고 그다음에 이 델타 L은 전체 로스 계산에 대해서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베타 텀은 위에서 유도했던 데 식에서 나오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로스를 흘려보내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좀 이해가 힘든데, 그러니까 원래는 엘보에서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다 루스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하지 않고 어프로시메이션 해서 하나에 대해서만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음, 그러니까 원래는 그 네. KLD에 엄청난 게 많은 합이잖아요. 엘보를 유도하면. 디퓨전 모델에서는. 아, 앞에 문장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KL 그 네. 시그마 붙어 있잖아요. KLD 텀에 디퓨전 모델 원래 엘보 보면은 그러니까 프라이어 로스 있고 디퓨전 로스 있고 리컨스트럭션 로스 이렇게 있잖아요. 아, 예, 예. 거기서 이제 어, 이 어펜디스 B랑 C에서 유도를 했을 때 그 컨스텐 컨스 컨스텐트 상수가 되는 텀들을 버리게 되는데 몇 가지 텀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거든요. 어, 그래서 그 KL의 트레젝토리에 대한 로스랑 T에 대한 관계를 먼저 풀어낸 다음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레젝토리에 대한 로스가 좀 더 이상이라는 걸 보였고, 그 다음에 이 트레젝토리에 대한 KL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KL 로스는 그 각각의 스텝에 대한 거를 이렇게 풀어내게 되면은, 그쵸. 스텝에 대해 풀어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정리돼서 나오는 텀이 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델타에 대한 로스에 대한 부분과 최종적인 XN에 대한 로스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와서 이 두 가지 로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델타는 그냥 샘플링하는 거죠? 저 네, 예측하는 값인가요, 혹시? 델타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이 상수가 되나요? 이렇게 샘플링을 합니다. 네, 그럼 저거는 상수인 거죠? 로스 학습할 땐. 로스를 학습할 때 방금 어, 본 그 시그마 형이 어펜딕스. 네, 네, 거기. 상수라는 게 로스를 흘려보낼 때 그러니까 이 델타가 위치한 부분이 모델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델타 B에 대해서 흘러보낼 때 여기서 백프롭이 되는 형태로 되고요. 거기에 대한 계산은 여기는 델타 B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양쪽으로 XI의-1랑 XI에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 그 유도된 델타 식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로스로서 더해지는 텀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건 제가 논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혹시 알게 되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델타 T 델타 F를 샘플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 델타 F랑 델타 B의 관계를 구해가지고 수식을 바꿔주게 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러게요. 얘가 X에 대하여 미분을 하면은 왜 상수가 아니지? 근데 네, 혹시 보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오늘 발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녹화가 네, 계속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녹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어서 진행하면 될까요? 한번 끊어주실 수 있나요, 혹시?